자, 이번에는 제 자녀의 경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냐면, 제 자녀는 이제 큰애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가르쳤고, 둘째는 이제 3학년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 2학년인데, 그냥 집에서 팩토만, 집에서 사고력 수학이죠. 그것만 이제 엄마한테 이제 시키고, 채점만 해주고 모르는 거 가르쳐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끔은 이제 누나들이 이제 다 사고력 수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누나들이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집에서 사고력 수학하고 그럴 때 그런 거 좀 모르는 거나 그런 것들은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바비 같은 거 뭐 500원, 1000원씩 주고 가르쳐 주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경우 있고 그래서 막내는 가볍게 지금 사고력 수학만 가르쳐 주고 있고 3학년이 되면 이제 같이 이제 원래 둘째 했던 방식으로 이제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자녀들, 학원생이 아니라 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느리게 올바른 방식으로 하려고 좀 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좀 이제 시야가 이제 그 고3까지 안 길러본 어머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고등학생이나 재수생들을 좀 많이 가르쳐보고 그리고 고학생들을 상담을 하면서 초등학교 때는 어땠는지, 중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서 좀 경험을 쌓는 경우랑 이제 가령 초등부만 하는 수학생들이 있잖아요. 초등부만 하는 수학생들, 중등부만 하는 수학생들이 있고 고등부만 하는 수학생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초등부만 하는 수학생들은 절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가 중학교 가서는 어떻게 되고 고등학교 가서는 어떻게 되고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이런 방식이 옳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중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고등학교를 가거나 그랬을 때 실제로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어디 대학을 가는지는 잘 모르겠죠. 중학교 때만 이제 그냥 가르치니까. 근데 이제 고3이나 재수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가령 이제 수포자였는데 이것저것 다시 이제 기초부터 다듬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수학이 1, 2등급까지 오르는 학생들도 있고 여전히 수포자로 머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수학이 1, 2등급까지 오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죠.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혹은 어렸을 때 어떤 식의 학습 생활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들 혹은 이제 재수생들 중에서도 서울대를 가는 애들이나 고3들 중에서도 뭐 내신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서울대나 연구대를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뭘 했는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잘하는 애들이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 방식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일단은 첫 번째가 고등학교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치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초등학교 때 정석 들어가고 고등과정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와서는 되게 엉망인 학생들이 꽤 많아요. 엉망이거나 실제로 수학도 못하거나 수학에 대해서 흥미도 잃었거나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도 잃었거나 거의 뭐 암기식으로 숙제 해설지 보거나 그런 식으로 숙제하면서 꾸역꾸역 몰아치는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고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실제로 뭐 초등학교 때 정석 들어갔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주안점이 질리면 안 된다. 학생들이 지치거나 수학에 대해서 지치거나 흥미를 잃거나 질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게 이제 선행이 느리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선행이 이제 빠르고 잘하면 좋긴 좋은데 실제로 이제 고등부 학원에서 초등부, 중등부를 다른 학원 다니다가 예비고1이 돼가지고 이제 고등부 전문학원에 온 학생들을 이렇게 수학을 지도해보면, 제가 지도를 해보면 그렇게 선행 속도가 빠른 학생들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과거나 영재고를 가거나 준비한 학생들도 실제 과거 영재고에 뭐 미적분이나 그런 게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보통 고1 과정 정도나 고2 과정에서 일부 정도까지만 선행 심화 복습을 여러 번 하지 그 이상의 진도까지는 거의 빼지 않아요. 그리고 뭐 여타의 다른 학생들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정석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갔다 그랬는데 거의 예비고일 돼서 와서 가르치는 거 보면 고1 과정 수학 상하는 여러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수원 그리고 좀 더 빠르면 수투 정도
수투가 이제 미적분, 미적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빠르면 한 요 정도 선행한 정도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결코 많지 않거든요, 이게. 결코 많지 않은데, 그렇게 빨리 막 초등학교 때 빠르고 앞서가고 그런 것 같은데, 막상 예비고일 때 가르치려고 딱 보면 별로 선행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많이 하면 3권, 좀 더 많이 하면 4권 처음 들어간, 4번째 건 약간 하거나,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제 자녀들한테는 좀 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실제로 막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실제로 그렇게 빨리 공부를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정석도라 그렇게 빠른 애들이 나중에 예비고일 때 가르쳐봐도 그렇게 선행 속도가 빠르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얼마 빠르지 않고, 그 정도에서 머무는지, 혹은 너무 빨리 나갔던 학생들 중에 대부분, 한 60, 70%는 거의 엉망이 돼가지고 고등학생이 되는 그런 걸 많이 봐서, 일단 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은 어떻게 시키냐 하면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좀 더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시킵니다. 일단은 일주일에 9시간만 시켜요. 9시간을 시키는데 월수금 3시간, 3시간씩 시켜요. 가끔 얘네들이 바쁘고 그럴 때는 뭐 월화수목금에서 2시간, 1시간, 2시간, 1시간 뭐 이렇게 시키든지 해서 어쨌든 일주일에 9시간 시키는 거는 9시간씩은 채웁니다. 9시간씩 채우고 그 대신 숙제는 안 내줘요. 숙제는 안 내주기 때문에 그냥 숙제 포함해서 일주일에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9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코 많지는 않죠. 근데 결코 많지 않은데 초등학생들이 보면 되게 바쁘잖아요. 예체능만 해도 엄청 바쁘죠. 우리도 저희 자녀들도 독서 토론이랑 뭐 예체능은 하고 싶은 건 다 시켜줘요. 자기 본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절벽, 뭐 클라이밍인가 그런 것도 시켜주고 음악 줄넘기도 시켜주고 피아노 하고 싶으면 시켜주고 미술도 시켜주고 예체능은 원하는 만큼 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막상 시간이 없어요. 예체능하고 뭐 방과후 수업하고 그리고 영어도 좀 공부해야 되잖아요. 저는 영어는 학원은 안 시킵니다. 영어는 이제 학원에 안 보내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제가 이제 재수종합반에서 오래 생활을 해보고 수능 영어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하고도 오랫동안 이제 많이 교류를 해보니까 영어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시키면 됐지 그냥 굳이 어학원 같은 데 어렸을 때부터 보내가지고 그렇게 완벽하게 시킬 필요까지는 없겠다라고 그냥 판단을 해서 영어는 따로 안 시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영어를 학원을 보내면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얘네들 할 게 없어요. 너무 많이 시간을 이제 잡아먹고 영어학원 뭐 특강까지 하면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안 보내는 것도 있고 그 대신 영어는 공부는 시켜요. 집에서 조금씩 뭐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뭐 독서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영어는 공부를 조금씩은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빼고 이제 국어 관련해서는 독서 토론을 시키고요. 독서 토론 시키는 거는 이제 고3들이나 재수생들 가르치면 대부분 다 얘기하는 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다 얘기하는 게 어렸을 때 무조건 독서 많이 시키라. 하도 많이 저한테, 제 자녀한테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먼저 보낸 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보는 게 독서 토론학원은 바로 보냈어요. 학원을 사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게 있긴 한데 독서 토론학원은 제가 재수생과 고3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통으로 독서 많이 시키고 독서 토론학원 보내면 좋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애들은 보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수학을 그렇게 이제 많이 보내니까 수학 공부를 많이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9시간만큼은 제가 이제 숙제를 안 내주는 조건으로 시키는데 이때 시키는 게 이렇습니다. 이틀은 교과를 시키고요. 하루는 사고력 수학을 시켜요. 그럼 사고력 수학을 중학교 때까지 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중학교 때까지는 안 시킬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수학에 정말 재능이 있고 수학을 좋아하고 그러면 사고력 수학이나 경시 수학을 더 시킬 생각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중학교 때는 사고력 수학은 안 시키고 그냥 고등과정 수학 쪽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초등학교 기준으로는 이틀은 교과하고 교과 수학을 시키고 하루는 사고력 수학을 시키잖아요. 그럼 얘네 일정이 이래요. 이 오면 교과 수학을 저는 이제 숙제를 안 내주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디딤돌 기본이나 응용 그런 책 가지고 그냥 개념책 가지고 혼자 읽고 쭉 풀라고 시켜요. 풀라고 시키면 빠르면 한 달, 늦으면 2달 정도 되면 이제 한 권을 끝내요, 애들이. 한 권을 끝내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6시간 하는 셈이죠. 일주일에 2번씩 6시간씩 하면 보통 빠르면 한 달, 늦으면 2달 정도 되면 교과 개념 수학은 본인들 혼자 끝내고 가끔 질문만 해요. 그거 끝나면 이제 최상위를 시키죠.
최상위도 보통 한 2달, 뭐 늦으면 3달 정도에서 이제 최상위 심화 수학도 끝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사고력 수학을 이제 시키고요. 그 사고력 수학을 시키는 포맷으로 가고, 그렇게, 이런 포맷으로 가다가, 경시대회는 1년에 2번만 이제 출전을 시키는데, 경시대회는 이제 개인적인 계획은 입상을 못하더라도, 고등학교까지는 계속 경시대회를 보낼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제자들을 지도를 해봤더니, 입상을 못해도 계속 경시대회를 나가는 학생들이 수학 실력이 엄청 늘어나는 거를 제가 봐왔기 때문에, 경시대회는 이제 출전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거기서 이제 집중해서 문제 풀고 그거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좀 어려운 것도 좀 풀어보는 습관들을 기르는 게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1년에 2번은 시키고 있어요. 한 번은 일반 교과심화 경시대회, 뭐 KMC나 성대 경시대회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시키고요. 한 번은 그거보다는 좀 약간 다른 뭐 창의 사고력 그런 쪽 경시대회 하나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 경시대회 하고 경시대회 관련해서 이제 거기 뭐 원서 접수하고 그러면 바짝 한 달 전에는 그래도 기출문제 좀 풀리고 교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기출문제도 좀 풀리고 준비를 좀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진도표를 제가 이렇게 나가면서 진도표를 짜거든요. 이렇게 해서 진도표를 이제 짜보니까 첫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첫째나 둘째는 지금 한 2년 정도 제가 이제 거의 가르친 셈인데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3% 올림피아드 수학을 3분의 2 정도 했어요. 1과정을. 그거를 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진도가 좀 느렸어요. 그래서 진도가 느린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제가 3% 올림피아드 수학은 하다가 좀 멈췄어요. 이게 본인도 하기 싫어하고 이러다 수학의 흥미를 잃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정답률도 그 제1과정이 처음 부분은 그래도 좀 쉬워서 좀 따라오는데 그게 이제 19강, 20강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답률도 거의 30%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다를 제가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좀 더 진도가 느려서 제가 진도표상으로 보면 중2 때 이제 고등과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3% 올림피아드를 같이 첫째랑 시키다가 너무 힘들어해서 더 빨리 멈췄는데 더 빨리 멈추고 교과랑 사고력만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진도가 좀 더 빨라졌어요. 빨라졌는데 그래서 둘째는 중1 정도는 교과 고등과정이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중학교 과정이 들어가도 이제 사고력 수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멈출 생각이고 그 다음 경시대회는 준비시켜서 출전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그 교과하고 심화 형태는 이렇게 이제 쭉 수업을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수학을 시키시고 그럴 때 초등부 학원들도 많고 여러 가지 학원들도 많고 그러지만 일단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과정에 대해서 개념을 하고 그 다음에 심화하고 개념하고 심화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데 왜냐하면 선행에 대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푸니까 힘들잖아요. 가령 중학교에 1차 방정식하고 연립 방정식 정도만 얘네들이 미지수 놓고 풀 수 있는 능력만 돼도 초등학교 최상위 그런 것들이 그냥 껌으로 막 굉장히 쉽게 풀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항이라든지 문자식에 나오는 테크닉들 뭐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채로 얘네들을 이해시키고 같이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긴 한데 이렇게 해도 속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시켜봤더니 속도적으로 봤을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부모님들이 보통 원하는 이제 고등과정의 선행 속도 그리고 알차게 공부했는데 나오는 선행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너무 급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안 좋은 방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가 못 따라오면 어쩔 수 없지만 얘가 심화를 따라올 수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쉬운 책들 위주로 쉬운 책들 가지고 선행을 쭉 빼는 안 좋은 방식 그런 방식을 굳이 안 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해도 진도를 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자녀 같은 경우는 숙제를 따로 안 내주잖아요. 일주일에 3번 그냥 하고 나서 3시간씩 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고력 수학도 시키고 있죠. 경시대도 1년에 2번씩 좀 준비시켜서 한번 경험 삼아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속도가 나온다라는 점을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